자, 359페이지 용익물권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일단 지상권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상권이 뭐냐 그러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다. 이건 거예요. 그죠? 근데 목적에는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앞에 안 쓰고 짧게 밑에 쓰느냐. 자꾸 이거를 건물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권이 있다면 이게 뭐라고요? 지상권이잖아요. 그러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근데 자꾸 이거를 건물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건물이 멸실되면 철거되면 지상권이 소멸된다. X의 오예요? X가 되는 거죠.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지. 토지 사용권이 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상권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토지에 대한 권리다.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도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이에요. 이것도 아주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책에 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아 원래는 유상인데 무상이라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뭐죠? 원칙과 얘가 뒤바뀐 거예요. 지상권은 원칙이 뭐죠?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원칙이 뭐죠? 무상이니까. 또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왜요? 원칙이 뭐죠? 무상이니까.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원칙이 뭐죠? 무상이니까. 그래서 지상권은 원칙이 뭐죠? 무상이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논리가 뭐죠? 꼬이지 않고 내용이 이상해지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중요한 특징은 존속기간인데 일단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최단 기간을 뭐 하고 있냐면 보장하고 있어요. 최단 기간은 어떻게 줬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건물이나 공작물을 수목을 제한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되냐면 5년이 돼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견관 건물이 뭐고 일반 건물이 뭐냐 문제예요. 이 조항은요 1960년부터 시행되는 조항이에요. 그러면 1950년대 우리나라의 생활상을 반영하겠죠. 그럼 1950년대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건물이 뭐였을까요?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그래서 이 조항은 뭐냐면 기와집은 견관 건물, 초가집은 뭐죠? 일반 건물. 이런 시각으로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현대적 시각에서는 대부분의 건물은 다 뭐로 들어가요? 견관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체당 기간이 몇 년이 보장되는 꼴이에요? 30년이 보장되는 꼴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안 정했어요. 그러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한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 갑의 땅에다가 송전탑을 만들겠대요. 그래서 요 송전탑을 소유하기 위해서 한전과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요 지상권을 가지고 갑의 땅에다 뭘 줬냐면 송전탑을 줬어요. 근데 존속 기간은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30년짜리예요, 15년짜리예요, 5년짜리? 아니,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짜리가 되고 15년짜리가 되고 5년짜리가 된다고요. 존속 기간을 안 정했어요. 그럼 몇 년짜리? 그러니까 5년짜리다. 그죠? 아, 눈에 보이시면서 왜 송전탑 하니까 이게 길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송전탑은 건물도 수목도 아니잖아요. 공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짜리가 돼요? 5년짜리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이게 자꾸 뭐냐면 알면서도 선입감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뭐예요? 엉뚱한 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고요.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지상물의 종류도 안 정했다면 그때는 중간칙인 15년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자고요. 교재 보시면은 359페이지에 의의가 나와 있고요. 성질을 한번 읽어보시되 맨 밑에 보시면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라는 말은 지상권 원칙이 뭐라고요? 무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차권과의 비교가 나오는데 이건 마지막에 쓰시는 거죠. 임차권과 사지고 설명 안 드릴 거고. 3번 지상권에 취득해가지고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도 어떤 미친놈이 30년짜리를 설정해 주겠어요. 그죠? 그죠? 계약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고, 특히 우측에 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일반적으로 흔하 존재하는 건데 이 법정 지상권은 뒤에서 볼 거예요. 넘깁니다. 자, 존속 기간이 나오죠. 자, 최단 존속 기간에서 30년짜리, 15년짜리, 5년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장 존속 기간에서 뭐죠? 무제한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판례는 뭐냐면 최장 기간이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우측에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고, 만약에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뭐죠? 중간칙인 15년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갱신과 존속 기간인데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최단 기간이 그대로 뭐죠? 적용이 되고, 1번 지상권자에 뭐가 나오냐면 갱신 청구권이 나와요. 자,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원칙부터 봐야 돼요. 자, 어디부터 볼 거냐면 368페이지 오시면 3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번 지상권 소멸의 효과해 가지고
1. 지상물 수거의 권리에 의무에서 읽어보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지체 없이 수거하여 토지를 뭐죠?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좀 적어보죠.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요,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내용은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된다는 말은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뭐죠? 철거해 줘야 되고요. 수목이 있으면 수목을 뭐죠? 제거해 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라면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야 임마 그거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안 팔 이유 없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 다만 토지 사유자는 때려 부시니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뭐 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형성권이므로 지상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할게요. 자, 363페이지 올게요. 자, 363페이지 오시면 3에서 계약의 갱신과 뭐가 나오냐면 존속기간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지상권이 소멸하면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상권 설정자가 못한다라고 하면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상해요. 아니 방금 때려 부셔야 된다라고 해놓고 이제는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뭐죠?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게 뭔 소리냐.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뭐예요? 원상 회복이니까 갱신 청구를 하기 위해선 예외니까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지상권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는 한 번 더 하자라고 뭐 할 수 있냐면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하면 이제는 누가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합니다. 항상 뭘 베이스로 가는 겁니까? 원칙.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된다.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뭐죠? 건물 때려 부셔야 하는 거죠.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뭘 당해야 되냐면 거부당해야 돼요.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고 해서 바로 뭐 할 수 없냐면 지상물 매수를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요. 풀어볼게요. 364 대표 예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5죠. 왜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 건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건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이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것도 뭘 꼬시는 거예요? 자꾸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기를 꼬시는 거예요.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오해요.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떼요. 그래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담보 설정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뭐냐면 강행 규정이에요. 다. 따라서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뭐예요? 무효예요. 담보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특약을 하더라도 특약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에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목조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거는 구분 지상권이라서 좀 이따 볼 거예요.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X. 밑에 나와 있지만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지상권이 소멸하게 돼서 답은 뭐죠? 4번인데 좀 이따 봐야 되겠네요. 5번. 지상권 소멸 시, 자, 지상권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되 지상권 설정하는 자는 때려 부으시니 판란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형성권이니까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증여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5. 맞는 지문이 되겠죠. 왜 형성권이니까. 그 다음 우측에 지상권의 이력. 1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2번 지상권자 점유권도 중복해서 인정되고 또 지상권도 뭐예요? 물권이니까 물권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상린관계 규정 당연히 뭐죠? 적용이 되겠죠. 왜요?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지상권자에게도 뭐죠? 적용이 되고요. 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고요. 요거는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도 뭐 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하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366페이지입니다. 일단 지료인데 원칙이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판례는 일단 의미가 없고 판례 의미가 판례는 뭐죠? 이거네요. 따라서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제3자에게 지료를 뭐 하지도 못해요? 청구하지도 못하고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제3자에게 지료 증액 청구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 2번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지료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지료 체납의 효과죠.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면 지상권은 뭐죠? 즉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에 소멸해가지고 일반적 소멸 사유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뭐죠? 지상권 소멸 청구해가지고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다시 한번요. 2년 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2년 분이에요. 2년 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5년 동안 조금씩 안 된 돈이 합산해 보니까 몇 년치가 되면요? 2년치가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2년 간이란 지문은 뭐죠? X가 돼요.
자, 판례는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판례는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는 상태인데 갑에서 병으로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됐어요. 근데 갑이 지를 못 받은 기간이 1년 6개월치를 못 받았고요. 병도 6개월치를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합사람이 몇 년치가 되죠? 2년치가 되겠죠. 이랬을 때 병이 을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못 받은 돈이 2년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갑이 못 받은 것은 병이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닌 거예요. 자, 누가 못 받은 돈이요? 내가 못 받은 돈이 2년치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전 소유자와 내가 못 받은 돈이 합산해서 몇 년치가 되더라도요, 2년치가 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판례는 이런 겁니다. 자, 지금 갑이 땅 주인이고 을이 뭐죠? 지상권자인데 지금 2년치를 안 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2년치가 얼마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4천만 원을 안 줘가지고 소멸 청구하려고 했더니 이 그자순 놈이 5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얼마를요? 5만 원을. 그러면 갑은에게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인 거예요. 5만을 입금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3,900 그죠? 다시 말하면 아직 몇 년치가 안 된 거예요? 2년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일부 금액을 입금해 가지고 몇 년치가 안 되고 있다면요? 2년치가 안 되고 있다면 그때는 뭐죠?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지상권 포기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상권 소멸의 효과 해가지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요.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하되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나와요. 자, 지상권은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따라서 물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고장난 것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돼요. 따라서 지상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냐면 유익비 상환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7 해가지고 강행 규정이죠. 요거만 빼고요. 요거만 빼고 나머지는 싹 뭐냐면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죠, 그죠? 자, 이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나만 설명드릴까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나대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서 땅 좀 빌립시다라고 하길래 갑이 처음엔 싫다 그랬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내 돈으로 건물을 신축을 해서 건물을 뭐 해서요? 신축을 해서 5년 동안 식당으로 운영을 한 후에 요 건물을 당신에게 무상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완전 띵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5년 동안 식당 운영하면 건물값이 나오기는 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전문가니까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내가 사장님 집 땅에다가 건물 짓고 내가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계약하고 뭐 공정화 별것이 다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을 을이 짓는데 신축을 하는데 을이 어느 날 갑한테 찾아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사장님 얼굴이 참 인상이 좋아서 그냥 믿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자꾸 주위에서 뭐라니까 요 땅에다가 지상권 좀 설정해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지상권이 뭐요? 물어봤더니 저처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입니다. 라고 하길래 뭐 계약 내용은 잘 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 지상권을 을에게 뭐죠?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5년이 된 거죠. 5년이 돼가지고 갑이 을에게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나가랬더니 모르셨어요? 지상권은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검거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입니다. 네가 5년만 있겠다 그랬잖아. 모르셨어요?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으니까 사장님하고 저하고 5년 계약은 무효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갑이 어떻게 열받아서 알아봤더니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30. 제가 53세거든요. 30년이면 몇세? 83세요. 그래서 제가 야 30년 됐어.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해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는 거죠. 뭐 이 자식아 그랬더니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그랬어요. 야 이 자식아 지금 내가 83세인데 30년 더 하면 자식아 나 111살이 자식아 내가 그때 살아있긴 하겠어 자식아 내가 그랬더니 거부하셨거든요. 건물을 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자식아 임마 건물 꽁꼬로 주기로 했잖아.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것도 무효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뭐죠? 건물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의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이놈이 내 땅을 쓰고 거기에다가 30년 돼가지고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물을 뭐 해줘야 될 판이에요? 사줘야 될 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아봤더니 이런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그 같은 법이 다 있나 싶은데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야 좋다. 법이 이럴 테니까 내가 이 건물 산다. 그 대신 너 30년 동안 내 땅을 썼으니까 치료다 해놔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지상권은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지료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계약을 나에게 유리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장땡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계약을 나에게 유리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이 무엇을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 그 계약은 뭐죠? 아무것도 쓸모.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일 많이 당해. 그죠? 있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계약만 그냥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면 그냥 장땡인 줄 알고 그냥 하셨다가 나중에 뭐죠? 알아놓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요. 좀 쉬었다가 우측에 특수지상권으로 들어갑니다.